노조에게 먹힌 회사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게 현대입니다. 현대도 더 이상 자구책이 없어요. 로봇밖에. 근데 그냥 거지 되는 거야, 거지. 월세 거지. 누구 탓할 거야? 누구 탓할 거냐고. 이재명이 전세 없애겠대. 너네들 족된 거야, 이 X인들아. 희한하지. 양정철이 도망가듯이 배현진이가 도망갔어, 지금. 그 새끼 그 국회의원 이름 뭐지? 배현진 말고 같은 송파 쪽에 또 하나 있잖아. 박정훈? 그 새끼도 사라졌어. 자, 반갑습니다. 오늘 조금 일찍 출발하겠습니다. 자, 토스. 내 돈 왜 빠져나갔지? 토스 21억 자동이체 대참사. 지금 이거 엄청나게 누르고 있어요, 지금 우리 이번에 선거 때문에 토스가 묻혀버렸는데, 토스 진짜 운 좋은 겁니다. 이거 이번에 선거 때문에 묻혀가지고 했는데, 지금 토스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너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형님들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토스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왜? 불편하니. 토스가 편하거든. 그러니까 항상 안전한 건 없어요. IT 시대로 접어들고 이렇게 디지털화가 모든 게 되면서 우리가 형님들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안전할 수 없는 영역이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 가장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접근해야 돼. 그게 뭐냐? 조금 더 불편하면 리스크가 줄어듭니다. 디지털 시대에서는요, 편하면 편할수록 그만큼 리스크도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과도기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형님들의 자산을 지키는 건 형님들 스스로 가셔야 돼요. 만약에 형님들 토스 사용하다가 형님 통장에서 다 틀렸다? 토스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보상을 받더라도 몇 년이 걸릴지 몰라요. 그게 내가 편안함을 추구한 대가로 다가올 수도 있다. 에이, 나만 안 되면 안 걸리면 되지 뭐. 나는 괜찮던데. 확률이 얼마나 되겠어? 하지만 본인이 피해를 입는다면은 그 확률은 100%가 되죠. 그리고 아무도 싸워주지 않습니다. 본인 스스로 싸워야 해요. 본인들이 생각했듯이 다른 사람들도 내 일 아닌데 뭐 내 통장 틀린 거 아니네. 휴, 다행이다. 선택은 본인이 직접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대해서 결과는 본인 책임이 져야 돼. 편하면 편할수록 리스크는 올라간다. 이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오래간만에 노조 이야기 한번 할까요? 자, 홈플러스 37곳 폐업합니다. 전국에 37곳 점포가 폐업이 결정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3,500명 위로금 줄 돈도 없습니다. 퇴직금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리고 이 3,500명 재취업도 안 됩니다. 니들이 선택한 거잖아, 그지? 이거는 누구 탓할 게 아니죠. 국민들로부터도 여론적으로 동정을 받지 못하는, 자기네들이 스스로 선택한 거잖아. 민노총이라는 이름을 믿고. 그러니까 본인들이 오롯이 책임져야지. 이거 민노총에서도 책임 안 져. 그리고 많은 분들이 뭐 사모펀드가 뭐 나쁘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아요. 원래 사모펀드가 하는 일이 그거야. 이익을 극대화하는 거. 그리고 구조조정해서 회사를 정리해서 다시 매각하는 거. 그게 사모펀드가 하는 거야. 원래 기업 M&A부터. 원래 그런 거야. 그러면은 주식 관리를 했었어야지. 사모펀드한테 안 뺏겼어야지. 뺏겼잖아. 근데 그걸 뺏기는데도 주주들은 가만 보고 있었잖아. 그리고 왜 사모펀드 욕을 해? 사모펀드 욕할 거 없습니다. 사모펀드 욕하는데 같이 동조할 필요도 없어요. 그게 생태계야. 그러면은 노동자들도 욕먹을 게 천지야. 일머리 좋고 일 잘하는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몫을 혼자서 해내는 사람, 그런 사람들 월급 더 주나? 아니잖아. 그럼 너네들 논리로라면은 일 못하는 놈은 쫓아내야지. 생산 효율성이 안 나오는 사람은 회사에서 잘라야지. 그게 너네들 논리잖아. 노동자들 논리. 근데 그런 놈도 한 대가리 쳐줘야 된다며. 그럼 누가 열심히 하겠어? 그러니까 현대자동차가 생산율 꼴찌고 전반기에 자동차 판매율이 50%나 줄었어. 그랜저 신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랜저 페이스리프트가 나온 것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대자동차 50%나 줄었어요. 출고율이. 이게 여기서 그냥 끝날 것 같아요? 다음 분기 되면 확 오를 것 같아요? 아니야. 노조에게 먹힌 회사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게 현대입니다. 현대도 더 이상 자구책이 없어요. 로봇밖에. 자, SK하이닉스 성과급 줄 땐 좋았지. 근데 어떻게 됐지? 지금 SK하이닉스 식당과 화장실 청소하는 사람들도 최태은이 보고 단체 교섭에 임하랍니다. 왜? 지네들도 성과급 달라고. 우리가 해준 밥 잘 먹어서 그래서 돈 많이 벌었다고. 하나를 해주면은 두 개를 내놔라는 게 조선놈의 심보예요. 지금 현대는요, 인원 감축 안 하면은요, 못 살아남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우물한 개구리가 될. 현대자동차는 절대 고급스러운 자동차가 아닙니다. 가성비 자동차. 형님들 현대가 제네시스 팔아서 수익 많이 남기는 것 같아요. 막상 내부 회계를 보면은요, 제네시스 팔아서 남는 거 별로 없어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제네시스 G80, 벤츠나 BM 옵션 넣은 정도 넣으면은 7, 8천 넘어가. 제네시스 마크가 하차감이 좋습니까? 벤츠 하차감이 제네시스 안 사요. 제네시스 G80급 정도 살 사람들이라면은 패스해버립니다. 당연히 이클로 넘어가. 옛날하고 틀리다니까. 현대차가 지금 급감할 수밖에 없는 게 결국은 노조 임금비 때문에 그 피해를 입는 거는 국민들이지만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거는 현대예요. 현대는요, 자동차가 지금 전체 차종의 이거 지금 형님들 500에 1000만 원 정도 자동차 가격 인하가 안 되면은요, 안 팔립니다. 어쩔 수 없이 현대차를 타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형님들 생각해보세요. 차량 가격이 6천만 원이 넘어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은 선택의 폭이 존나 넓어집니다. 벤츠, BM, 볼보, 폭스바겐, 테슬라, 아우디 차량 선택폭이 엄청나게 넓어져요. 우리가 2, 3천, 3천, 4천 대는 현대차만큼 가성비 잘 나오는 차들이 없어요. 그런데 그 차들이 가격이 천정부지로 튀고 있다면 결국은 더 이상 현대를 선택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야. 현대는 3천만 원, 4천만 원대의 자동차가 이 정도 편의 사양과 이 정도
성차감을 주는 차들이 극히 드물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팔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의 현대차는 선 넘었지. 아니 씨 무슨 그랜저가 5천만 원이야. 5천만 원. 아 형님들 한번 생각해 봐봐. 아니 그랜저를 5천만 원 6,300이라고 풀옵션이겠지 그지? 그랜저 풀옵션 6,300이래 형님. 아니 씨발 무슨 그랜저가 제네시스야? 어? 와 미친다. 희한하네. 벤츠는 이번에 신형 페이스리프트 대가 나오는 거 신형 가격 하나도 안 올랐던데 왜 이렇게 자동차 가격을 자꾸 올리지? 아니 진짜 형님들 이거 심각해요. 심각하고 지금 뭐 현대도 지금 답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현대가 스스로 수습을 못하는 거야. 내가 옛날부터 한 이야기. 대한민국 노조는 현대가 버릇되게 다 버려놨어. 이제 지발등 지가 찍게 되는 거야. 형님들 현대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 자율주행 나중에 해결되면은 업데이트만 하면 쓸 수 있다. 그지? 근데 그동안 현대가 해온 짓거리를 보면 있잖아. 그거 아마 최소한 매끄럽진 않을 거야. 한 두세 차례 업데이트 하고 나면은 버벅대기 시작할걸? 그러면 더 매끈한 걸 더 매끄럽게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또 차를 바꿔야 되는. 그게 현대식 장사라는. 테슬라 같이 빠방한 연산 장치를 넣어주는 게 아니라는. 현대는 지금 스펙도 안 나와 있더라. 뭘 속이고 싶은 건지 이유는 모르겠어. 근데 정확하게 어떤 프로세스가 들어가 있는지 정확한 메인 PC에 스펙이 없죠. 자, 이제는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만약에 테슬라가 지금의 현대차보다 전기차로서 성차감이 비슷해진다면 전기차 시장은 테슬라가 다 먹습니다. 지금도 압도적인 일인데, 테슬라의 첫 번째 가장 큰 흠은, 가장 뭐니 해도 큰 흠은 성차감이에요. 테슬라가 그것만 잡아버린다면 전기차 시장은 거의 압도적이라고 봐야 돼요. 독점에,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보다 더 할 거예요. 거의 독점 체제로 갈 겁니다. 자, 지금 중국 전기차들 한국에서 좀 팔린다 하는데, 세계 시장에서는 어떻죠? 유럽을 제외하고는 적자에 허덕이고 전체 매출을 하자면은 전 세계 전체를 기준으로 하면은 그룹들은 수십조의 적자에 허덕이고 있어요. 그런데도 한국에서는 사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한국 사람들 공짜면 양잿물도 먹는다. 싼 가격에 사는 거예요. 사고 이제 한번 봐보세요. AS가 어떻니 뭐가 어떻니 이제 징징거리는 사람들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앞으로 6개월 1년만 딱 지나보세요. 자기가 선택한 거죠. 책임져야죠. 자동차는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생계란 말이야. 그죠? 누군가에게 있어서는 사치품일 수도 있지만은 누군가에게서는 생계란 말이야. 그러면은 현대자동차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동차 회사잖아. 현대자동차를 이렇게 클 수 있게 해준 것도 자국민들에게는 좀 더 낮은 가격으로 판매를 하고 수출하는 자동차에 n분의 1방으로 나눠서 거기에서 담은 얼마라도 더 수익을 챙기는 게 그게 정말 국민을 위한 기업 아닐까? 나는 현대자동차가 노조를 위한 기업이라는 이미지에서 좀 탈피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국민들이 많이 탈 수 있는 많이 찾는 아반떼 소나타, 투싼 산타페 이런 차급에서는 좀 가격 정책을 좀 국민 친화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다른 데서 많이 남기면 되잖아. 비싼 차 사는 사람들이 형님들 이거 아셔야 됩니다. 자, 내가 1억짜리 차를 사러 갔어. 근데 그 차가 1억 1천만 원 하네? 그러면은 그 차 안 살 것 같아? 아니야 형님들. 1억 6천 하든 1억 8천 하든 거기 2천만 원 차이가 그 사람이 차를 사고 안 사고를 결정 짓는 게 아니라고. 하지만은 3천만 원 4천만 원대의 차량들은요 500만 원 200만 원 100만 원에 사람들이 좌지우지 된다고. 이게 틀리다니까? 아반떼 하이브리드가 4천 찍겠다고. 환장. 이제 현대도 선 넘네. 이거 형님들 지금 나라가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진짜입니다. 나라가 미쳐 돌아가. 지금 자 우리 배급견 형님들께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너네들 이제 전세가 없어진대. 전세 없앨 거래. 누가? 재매 형님이. 이제 너네들 월세 살아야 돼. 전세 살매도 너네들 삶이 팍팍한데 이제 월세 살면 어떻게 되지? 너네들 그냥 거지 되는 거야. 거지. 월세 거지. 누구 탓할 거야? 누구 탓할 거냐고. 이재명이 전세 없애겠대. 너네들 좆된 거야 이 X인들아. 즉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민간 전세는 이렇게 해서 다 없애버리고 임대 전월세를 여기로 사람들을 가두리 치려는 거잖아. 오호 담당자. 너네들 이거 감당할 수 있냐? 형님도 봐봐. 이거야. 우리 일찍 배급견들 어떻게 할 거야? 너네들 정신 안 차리지? 지금 형님들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거는 본 방송과는 별로 관계가 없는 건데 이 털포티 새끼들 이야기. 이 새끼들 지금 뭔가 잘못된 걸 알아요. 지들. 잘못된 걸 아는데 반박을 못해. 거기다 민주당이 지금 아무 소리를 못하니까 오늘 정청래가 특검 받겠다고 했죠. 오늘 정청래가 특검 받겠다고 했죠. 자 어저께 우리가 장동혁 워딩 좋았다. 장동혁 칭찬 좀 해주자 그랬죠. 그러니까 오늘 바로 반응이 나오잖아. 동혁이가 오늘 바로 반응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형님들 진짜 충격적인 이야기. 장동혁 워딩 중에 오늘 장동혁 워딩을 제가 좀 정리를 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형님들. 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지금 당 안팎에서 벌어지고 있는 선거 관련 의혹, 즉 부정선거 논란에 대해 제 입장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최근 많은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끊임없이 제보를 보내주고 계시 투표소에서의 이상한 광경들, 투표지 분류기의 작동 방식, 그리고 결정적으로 데이터가 튄다는 의혹들입니다. 이걸 단순한 해프닝으로 보라고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에 꽂힌 선거에서 데이터의 신뢰성이 무너졌다는 것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시스템 자체가 무너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특정 지역에서는 투표지 분류기가 정상적인 알고리즘
나름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증거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단순히 기계적 결함이라고 치부하는 것은 국민을 바보로 아는 것입니다. 당 지도부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사안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전면적인 조사에 착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러한 의혹을 제기하는 당원들을 분열 세력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선거 의혹을 덮으려는 세력, 그리고 이 사안을 외면하려는 당 지도부 모두가 공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 싸워왔습니까? 저 장동혁은 당대표라는 직함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이 부정선거의 실체를 끝까지 밝히지 못한다면 당대표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당 차원에서 특검 도입을 강력하게 요구하겠습니다. 만약 이 의혹들을 밝혀내지 못하거나 당이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한다면 저는 모든 것을 걸고 싸울 것입니다. 재검표가 필요하면 재검표를 해야 합니다. 전수조사가 필요하면 전수조사를 해야 합니다.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저 장동혁은 여기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민주당이 펼쳐놓은 전장에서 싸우지 말자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지켜야 할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자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보수의 길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당원 여러분들께 약속드립니다. 제 거취 문제는 당원들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선거 의혹만큼은 그 진상을 규명하는 것만큼 제 정치 생명을 걸고 끝까지 물고 늘어질 것입니다. 저를 믿고 함께 해주십시오. 시스템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능 떨어지는 형님들 또 꽤 있죠. 속기는 뭘 써가. 뭘 믿어. 왜 믿는데. 내가 그랬잖아. 이거 누군가가 써준 거라고.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워딩이 너무 깔끔해요. 논점을 정확하게 잡고 있으면 여기에서 보면은 이걸 단순한 해프닝으로 보라고요. 이 부분에서 보면은 국민들이 선거에 의혹이 있고 선거가 뭔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국민들의 강한 의혹이 있으면 정부와 정치권에서 그 부족한 부분을 해소를 해줘야 되는데 음모론자로 취급하면서 그들을 대놓고 저격을 한다. 무엇을 숨기고 있냐는 거야. 저는 이 부분에서 좀 깜짝 놀랐어요. 뭐지? 야, 이 새끼 이거 당대표 쫓겨나는 거 아니야?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 희한하지. 양정철이 도망가듯이 배현진이가 도망갔어 지금. 그 새끼 그 국회의원 이름 뭐지? 배현진 말고 같은 송파 쪽에 또 하나 있잖아. 박정훈? 그 새끼도 사라졌어. 한동훈 패거리 새끼들 지금 사라졌어 둘이. 일본 하네다에서 찍힌 것이 일본에 갔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일본을 경유해서 북한을 갔는지, 일본을 경유해서 중국을 갔는지, 일본을 경유해서 베네수엘라로 갔는지 알 수가 없죠. 어쩌면은 배현진의 추잡한 사생활이 터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미리 도망갔나? 아니 지금 자기 지역구에 사람들이 투표를 못했어. 근데 마치 알고 있었다는 듯이 저렇게 도망을 가네? 얘네들은 알고 있었다는 듯이 도망을 가. 그리고 같은 구에 있는 박정훈, 배현진, 송파 잠실 쪽에 있는 국회의원 둘이만 지금 도망갔어. 희한하네. 이게 일이 커질 줄 미리 알고 도망간 거니? 형님들은요, 장동혁을 이용하세요. 장동혁을 이용하라고, 이 형님들아. 지금 장동혁이 이번 선거 때문에 약간은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장동혁이 저런 워딩을 쏟을 때는 똥구녕을 좀 건지러줘. 아유, 진작에 그렇게 하지. 처음부터 그랬으면 이렇게 됐겠냐? 진정성을 보여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저륜 취소해라. 압박해야지 이제. 왜? 장동혁이 지금 당대표 모가지가 달랑달랑 하고 있잖아. 이럴 때 압박하는 거야. 형님들 지금 장동혁은 우리가 감정적인 거 싹 내려놓고 정치공학적으로만 이야기할게요. 장동혁은 지금 상당히 수세에 몰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장동혁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윤어게인 세력을 등에 업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부정선거라는 워딩을 자기가 사용하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부정선거라고 외치면서 음모론을 제기한다면서 그들의 말을 무조건 잘못된 거라고 답을 내려놓고 덮는 것보다는 정부나 국회가 그런 의혹을 가지지 않게 앞장서서 의혹을 해결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이 말의 워딩은 뭐겠어요? 부정선거라고 하면은 아닌 걸 너네가 증명하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장동혁은 굉장히 자기 정치 입지가 지금 굉장히 흔들리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윤어게인 세력에게 지금 도움 요청을 하고 있는 거야. 이제 와서 처음부터 저륜을 하지 마요. 그럼 더 많은 사람들이 투표하러 갔을 거야. 저는 이미 이야기했잖아요. 장동혁에 온 기회가 있었어요. 그 기회가 뭐다? 윤어게인이야. 근데 장동혁은 이 윤어게인을 걷어 찼지. 핑. 그리고 솔직히 이야기하면 국민의힘은 한동훈 신경도 안 씁니다. 한동훈 배지 날라가요. 국민의힘은 한동훈 자리 신경도 안 쓴다니까. 한동훈은 실형 안 받으려고 노력해야 돼. 그리고 한동훈 지지자들 중에 감옥 가는 사람 보세요. 내 말 맞나? 한동훈이 실형을 안 받으면 한동훈이 그걸 피해가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총대를 매야 돼요. 개딸들 중. 그 개딸들 중 한 사람은 감옥 가면 한 사람만 갈까?